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확률은 제가 그 확통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경우의 수가 되어 있다면 에너지를 한 8, 90% 쏟으라고 했죠. 경우의 수가 되어 있다면 확률은 거기서 내용을 조금만 추가하면은 끝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뭐 이런 용어들도 있고 설명되어 있고 한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적 확률 보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좀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정의를 볼까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질 때 뭐뭐 할 때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뭐 할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뭐 할 때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사건 A는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입니다. 3가지죠.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쉽게 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를 2번 구하면 끝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게 핵심이니까 내용 설명은 끝났습니다. 벌써. 이게 수학적 확률이다라는 말이 보이죠. 확률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확률에는 뭐가 있냐면 수학적 확률도 있지만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보죠.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2번 있었대요. 10년 동안 조사해 봤더니 그랬더니 그러면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총 10년 동안 10번을 조사했죠. 근데 통계상 2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고 한다면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확률은 10번 중에 2번이다 라고 해서 5분의 1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끝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경험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뭐 이런 거 다시 자 이런 관역이 있습니다. 이거 중학생 때 많이 봤죠? 같이 잘라놨는데 여기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체 넓이 분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기하학적 확률. 도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되겠죠? 자, 확률.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수학적 확률 말고 이제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나는 이것저것 다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는 봐야 되겠죠. 자, 볼까요? 시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주사위 던진다 또는 동전을 던진다 어떤 주머니에서 물건을 뽑는다 이런 것들이 다 시행입니다. 어떤 행동들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걸 여기 보시면 표본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행, 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집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경우의 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집합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합은 1부터 6까지가 되겠죠. 그죠?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걸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전 사건,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것은 표본 공간과 같다.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이 말입니다.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며 공집합으로 나타낸다. 파이로 나타낸다. 뭐 간단하죠. 용어들은. 이 용어들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 내용들을 이해를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용어에서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는 말과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말과 같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암기하지 않은 이상은. 자, 그럼 볼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합집합 기호를 그대로 쓰고 있죠. 이 앞에 P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 P가 안 붙었죠. 이렇게 P가 붙어버리면 그대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걸 합사건이라고 한다. 또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공부했던 또는이라는 말 보이시죠? 또는 할 때 어떻게 했죠?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했죠. 이렇게.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빼주죠. 그러니까 집합,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사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건에다가 P만 붙여버리게 되면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고 교집합으로 나타낸다. 이거는 뭐죠? 동시에. 그죠? 동시에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버리죠. 그래서 여기 곱사건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배반사건. 이 배반사건은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게 되는 독립시행의 사건, 독립시행, 이 내용과 이 배반사건을 헷갈려 합니다. 배반사건은 간단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가 나올
사건과 짝수가 나올 사건은 겹치나요? 이거 안 겹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또는이라는 말 보이시죠?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집합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는 A가 일어날 경우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 공통된 걸 빼줘. 이렇게. 근데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확률로 바꾸게 되면은 P,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가면 합사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되겠죠? 자, 잠깐만. 합사건이 아니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합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사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합, 다시 이야기합니다. 집합,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사건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합에서 사용됐던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이게 보시면 여사건 보이죠?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A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되겠죠? 자, 한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다면 사건 A와 B의 합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죠. 그 다음 사건 B와 사건 C의 곱사건, 곱사건이라고 해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의 배수와 그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사건, 그걸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곱이라고 해서 곱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한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두 사건 A와 B는 배반 사건이고, 이해되시죠 이 말? 그 다음 사건 C의 여사건은 C 뭐죠? 3의 배수죠. 여사건이라고 한다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1, 2, 4, 5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들 되겠죠? 또는 합사건, 동시에 곱사건,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 중요합니다. 독립시행과 헷갈리지 마세요.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인 경우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 여사건, 이런 것들을 쭉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볼까요? 수학적 확률을. 표본 공간 S에 각각의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NS, 이게 뭐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 거죠. 그 다음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N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 무슨 말이에요? 똑같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은 나중에 또 다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이해되셨죠? 자, 그럼 계속 설명합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은 무슨 말이죠? 0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은 무조건 일어난다. 100% 일어난다. 이야기죠. 이해되겠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 구한 다음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이걸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말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적는데 여기 여집합이 되어 있다면은 이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전체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여사건과 똑같습니다. 전체, 확률에서 전체는 1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 예를 들면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A라고 본다면 불합격할 확률은 A 여집합이라고 보고 이 경우는 1에서 3분의 1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뭔가요? 집합하고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드모르간 법칙상 이거는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N, A 여집합의 교집합, B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이게? N,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럼 얘는 전체에서 NA 합집합 B를 빼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걸 확률로 오게 된다면 전체는 1입니다. 그리고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이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 하나만 정의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 배반 사건은 우리가 확률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랑 섞여서 막 오락가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반 사건 정도는 꼭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제가 한번 읽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결론 뭔가요? 경우의 수, 집합, 확률, 그죠? 또는 사건 이게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했던 거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